그리고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하고 리포트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패럴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 2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공지 한번 더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한번 좀 시간 내셔서 저희가 일정부터 무슨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쉽지 않을 거고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치팅 이슈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픈북일 거고 매트리얼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을 들이셔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다뤘던 데이터들은 스태틱 데이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어떠한 시계열 또는 시퀀스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아닌 각각의 샘플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데이터를 말하죠. 뭐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적용 분야,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풀다 보면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매우 좋은 예죠. 어떠한 우리의 인풋 자체가 어떤 스피치, 어떠한 오디오 시그널로 들어오다 보면 이 하나의 오디오 시그널을 이 전체 오디오 시그널의 시퀀스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하죠? 이 센텐스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뮤직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뮤직 제너레이션 어떤 파라미터를 주면 우리가 시퀀스의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센티미터 클래시피케이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뭐랄까요 평점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딥러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DNA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떤 멀티모달 메디컬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시스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시퀀스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대표적일 텐데 어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언어로 트랜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전체 샘플이 사실은 어떤 시퀀스락에 연결되니까 워드 단위의 어떤 연결성을 보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비디오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이러한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뭐 저희가 유튜브에서 매일 보는 그런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과 나중 프레임들 그러니까 시퀀스로 들어오는 프레임들의 연관성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풀어야겠죠. 비디오 레코니션, 뭐 네임 엔티티 레코니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말 많은 분야들은 사실 시퀀스 데이터를 다뤄야 합니다. 조금 더 예시를 봐볼까요? ECG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ECG라고 저희가 이제 뭐 병원 가면은 우리의 잠시만요. ECG가 뇌파죠, 뇌파. 네.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를 붙이면 이게 3개 채널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시퀀스, 그러니까 1초에 100프레임, 100샘플씩 들어온다고 치면 이게 2분 동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으면 뭐 12,000 곱하기 3의 벡터 또는 매트릭스 폼의 인풋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풋 데이터 X는 더 이상 단순한 스태틱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시퀀스별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의 데이터의 사이즈는 말했듯이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 연결 좀 다시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까지 네, 이러는데 네. 어쨌든 우리의 데이터는 12,000 곱하기 3이라는 매트릭스 폼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사실 조금 더 시퀀스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는 사실 텍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NLP 또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은 내 현재 월드, 그러니까 내 현재의 단어가 앞뒤 프레임,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단어들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퀀스 데이터의 특징인데, 이런 시퀀스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텍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는 측면에서 뭐 딕셔너리로 사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3만 개의 단어를 정해놓고 그 3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들어온 텍스트를 이 3만 개 중에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시밀러리티를 재서 레프렌테이션 하는 방법들로 표현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뭐 백오버드나 원화코드, 뭐 워드 임베딩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를 표현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네, 이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루기 쉬운 어떤 벡터의 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런 시퀀스 데이터의 특징은 오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여기 보이는 센텐스를 보시죠. 그래서 she got up at lunch and ate breakfast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 ate 먹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요 롱텀 디펜던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아침을 먹은 사람은 she, 그녀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시퀀스 데이터에서 이런 오더 정보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트레이닝 샘플은 더 이상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뭐랄까요? 이 센텐스들은 더 이상 단일 길이가 아니라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컨텍스트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러한 단어, 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부의 컨텍스트, 이 앞에 있었던 단어들과의 컨텍스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를 봐서 시퀀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뭐 LSTM이라는 게 이제 RNN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버전이긴 한데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오면서 이번 학기에 쭉 얘기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인풋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 또는 CNN을 통과해서 아웃풋 레프렌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즉 그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인데 원투원 케이스였던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페어로 이루어진.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어떠한 분야들은 어떠한 분야들은 어떠한 시퀀스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풋이 하나이고 아웃풋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인풋이 여러 개이고 아웃풋이 하나인 경우, 또는 인풋도 여러 개, 아웃풋도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인풋도 여러 개고 아웃풋도 여러 개인데 각각의 매핑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풋 하나 들어와서 아웃풋을 센텐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지금 예시가 잠시만요. 제가 예시를 뒤에 안 넣었네요. 네,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지고 어떤 하나의 원 이미지겠죠? 원 샘플을 가지고 텍스트, 어떤 캡션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무슨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머신이 이미지만 보고 이미지를 디스크립션하는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 인풋이 들어와서 멀티플 아웃풋이 시퀀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경우요. 뭐 반대의 경우 시퀀스 인풋이 들어가서 단일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액션 프레딕션, 액션 레코니션이 있는데 이때 우리의 인풋은 시퀀스 비디오 프레임들이 될 거고 그 아웃풋은 액션 클래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예시를 보면 이러한 비디오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고 있나 러닝이라는 액션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장의 프레임이 아니라 시퀀셜 프레임들을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매니 투 매니 케이스 이제 비디오 캡셔닝과 같은 건데 비디오 프레임이 1, 2, 3 이미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개의 프레임 영상이 들어갔을 때 각각의 프레임 영상에 해당하는 아니죠. 여기서는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비디오에 대해서 캡셔닝하는 태스크입니다. 앞에서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캡션, 센텐스를 만들어냈지만 여기서는 비디오가 들어가서 캡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인풋이 시퀀스 프레임이고 아웃풋도 시퀀스 프레임인 경우고 마지막 매니 투 매니 케이스는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각각의 프레임 레벨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쳤을 때는 각 인풋 이미지마다 인디펜던트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됐죠. 클래스 레이블을. 그때는 이 각각 인접한 프레임들 간에 전혀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비디오인 경우에는 비디오에 들어오는 프레임들이 갑자기 막 값들이 변하진 않으니까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마다의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들 간의 어떤 컨텍스처 정보, 인과관계들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간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RNN이라는 구조를 써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키 아이디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키 아이디어는 인터널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인터널 스테이트가 어떤 시퀀스가 프로세스드 되어감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 어떤 인터널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CNN의 경우는 그냥 NN이라고 합시다. NN의 경우는 그냥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였죠. 그쵸? 근데 그에 반해서 이 RNN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터널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널 스테이트가 무엇이냐? previous frame, previous sample에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필요했던 피처들을 현재 프레임을 에스티메이션 할 때 사용하자. 그럼 어떠한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피처 벡터가 인터널 스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포워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터레이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폴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RNA 구조를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프레임 T번째 프레임에서의 인풋이 X 그리고 이때 아웃풋이 YT라고 치면 나는 T-1의 인풋과 T-1의 아웃풋 T-2의 인풋과 T-2의 인풋의 정보들을 모두 사용해서 나의 XT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때 이러한 커넥션을 통해서 이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표현되는데 히든 스테이트 이거 지금 잘 안 써지는데 히든 스테이트예요.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므로써 previous word나 previous 어떤 샘플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할 때 나왔던 어떤 피처들을 현재 프레임을 에스티메이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이 RNN은 이렇게
이러한 커넥션이 어떤 시퀀셜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고, 이런 RNN을 조금 더 포뮬레이션, 조금 더 수식으로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X, T는 현재 내가 찾아야 되는 인풋 데이터의 어떤 타임 스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타임 스텝에서 인풋 데이터가 XT라고 표현을 하면, HT-1은 previous example, XT-1이랑 YT-1 간의 매핑 관계를 설명하던 어떤 피처 벡터에서 하나의 브랜치를 빼와서 HT-1이라는 피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고, H의 T-1이기 때문에 올드 스테이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RNN 모듈에서는 어떤 매핑 펑션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 매핑 펑션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W로 파라미터 와이즈가 되어 있고, 이 매핑 펑션의 아웃풋은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HT를 만들어냅니다. 뉴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 뉴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샘플에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즉 T 플러스 1의 샘플에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RNN 네트워크 안에서의 어떤 리커런트 포뮬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RNN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 RNN 모듈들, 이게 여기서 NLP 생각하면 얘가 하나의 센텐스고, 얘가 아웃풋 센텐스잖아요.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 생각하면 얘가 한국어 센텐스, 얘가 영어 센텐스일 텐데, 이때 사용하는 이 RNN들은 다 shared 되어 있어야 된다는 constraint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듈들로 이 RNN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same function 그리고 same set of the parameter가 every time step에 쓰여야 된다는 게 RNN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RNN을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XT를 YT로 만들어내고 T-1, YT-1, XT-2, YT-2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H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RNN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인데, 이 RNN 모듈들이 다 shared 되어야 된다. 자, shared 되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파라미터 W, 얘네들을 구성했던 파라미터 W가 모두 다 같은 파라미터여야 된다. 즉, 업데이트가 한 번에 되어야 된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의한 이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매핑 펑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XT, HT-1의 W를 이용해서 HT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RNN 모듈을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우리의 XT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HT-1이 인풋으로 또 들어오면 어떠한 하나의 모듈이 붙고 HT-1을 처리하는 모듈과 XT를 처리하는 모듈, 그리고 이것들을 서메이션해서 새로운 HT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게 플러스예요. 추가적으로 모듈이 하나 더 붙어서 아웃풋 YT를 만들어내도록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RNN 모듈이고, 이게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거 RNN이에요.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RN 안 되겠습니다. RNN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때 H를 처리하는 파라미터를 WHH라고 하고, X를 처리하는 파라미터를 WXH라고 하고, Y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WHY라고 표현이 되고,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존의 CNN 같은 경우는 XT를 가지고 YT만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만 있었다면 여기서는 XT를 처리하는 파라미터, 인풋을 처리하는 파라미터, 인풋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파라미터죠. 엄밀히 얘기하면 HT-1, 그러니까 previous hidden state에서 information을 extraction하는 파라미터. 뭐 이 두 개를 더해서 어떤 논리니어 펑션, 흔히 탄젠트 펑션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서는 탄젠트 펑션을 써서 new hidden state 밸류를 만들어내고 이 new hidden state의 어떠한 WHY를 곱해서 YT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RNN을 조금 수식으로 이쁘게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오케이. 자, 저희가 이제는 RNN 모듈도 알았고 RNN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도 알았어요. 우리가 RNN을 학습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RNN을 학습한다는 여기 탄젠트 펑션이 빠졌죠? 탄젠트 펑션 들어가야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RNN을 학습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 RNN을 학습한다라는 거는 요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WXH, WHH, WHY 이 파라미터들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가장 최적의 저런 파라미터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CNN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매핑 펑션은 정의를 내렸고 그 매핑 펑션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뭘 했었죠? 커뮤테이션 그래프를 만들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했죠. 그렇죠? RN에서도 완벽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W 이게 시퀀스마다 shared 되었다고 했었고 이 시퀀스를 이 shared 되는 파라미터 모듈 요 모듈이죠. 요 모듈을 정의해 놓고 이렇게 시퀀스의 순서에 따라서 펼쳐 놓으면 이제 이게 우리가 CNN에서 봤던 어떤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때 요 W가 shared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우리는 이런 shared weight matrix를 매 타임 스텝마다 share 해야 된다. 즉 얘네 W가 모두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RNN 세팅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many to many case 나의 시퀀스가 3개가 들어와서 아웃풋이 3개가 나오는 경우 또는 인풋이 3개의 샘플이 들어와서 아웃풋이 하나 나오는 경우 인풋이 하나 들어가서 아웃풋이 시퀀스로 나와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때 이 아웃풋들로 가지고 다 로스가 정의되겠죠? 이 로스를 가지고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텐데 정의된 세팅에 따라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 안에서 어떤 백프로파게이션들이 잘 계산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최적의 파라미터 W를 학습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시를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글 트랜슬레이션 쓰는 것처럼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의 인풋은 어떤 시퀀스 센텐스고 그쵸? 아웃풋이 센텐스가 돼야겠죠? 그때 이런 경우를 이제 RNN으로 풀어야 되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때는 many to one 케이스와 one to many 케이스의 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들이 many to one 케이스 인풋이 many가 들어가서 하나의 hidden state 아웃풋을 만들어내니까 many to one 케이스 이 부분들은 one to many hidden state부터 시작해서 아웃풋을 시퀀스로 만들어내는 요게 이제는 many to one 케이스와 one to many 케이스를 합쳐서 어떤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워드는 뭐 한국말이면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요런 게 문장이 있어요.
요거 트랜슬레이션 하려면 여기서 각각의 이 워드들에서 어떤 피처 벡터를 이 W를 통해 뽑아서 이러한 아웃풋 피처 벡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각각의 단어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뭐 영어로 하면 뭐 there, 이 there라 뭐 a lot of 프로젝트 쭉쭉 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RNN 모듈을 통과하면서 시퀀스들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 각각의 시퀀스들이 previous output를 만들어내는 데에 썼던 피처들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들도 RNN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는 측면에서는 CNN과 똑같이 하면 되죠. Backpropagation through the time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인풋들, 내 인풋들이 엄청 많죠? x, 뭐 t, t-1, t-2, 뭐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쭉쭉쭉쭉쭉 어떤 인풋 아웃풋 관계들을 넣어주고 아래는 모듈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자 로스가 각각 붙어서 우리의 전체 로스를 만들 테니까 이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쭉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이 W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W가 모두 다 쉐어이기 때문에 이 W가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시그널,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시그널들이 모두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 어떤 W가 그레디언트,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W에 해당하는 로스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계산되는 것들과 모두 합쳐져서 이 W가 업데이트 한 번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시퀀셜 그래프, 시퀀셜 데이터들을 표현하다 보면 이 RNN 모듈들을 이렇게 시퀀스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어떤 로스 그레디언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마지막에 이 W까지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와버립니다. 뭐 센텐스 같은 거야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 수가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디컬 데이터를 다룬다. 내가 10분 동안 획득한 메디컬 데이터를 다룬다고 쳤을 때 뭐 1초에 뭐 10개씩 샘플, 뭐 1초에 뭐 100개의 샘플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 샘플을 10분 동안 들어왔을 때는 그 시퀀스의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한 번에 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은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truncated backpropagation 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데 뭐냐면 우리의 인풋 데이터를 어떤 청크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크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청크로 나눠서 이렇게 청크로 나눈 다음에 포워드를 이 청크 단위로 쭉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를 청크 단위로 해서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데 전체 시퀀스가 한 번이 아니라 이 청크 단위로 이 파라미터, 이 RNN을 한번 업데이트 하고요. 이 다른 청크를 가지고 또 RNN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인접한 시퀀스들끼리로는 어떤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일어나도록 즉 얘네들과 요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truncated backpropagation through the time이라는 컨셉인데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전체 타임 스텝에 대해서 한 번에 백프로파게이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시간적 이피션시를 더 높일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에 대해서 아주 정말 하이 레벨에서 이것도 사실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내용까지는 꼭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서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RNN을 저런 지금 현재 이 RNN 버전은 아주 초기 단계의 버전이고 이게 사실 한계가 많이 있어서 이제 LSTM도 나오고 최근엔 사실
이런 RNN 모듈들을 어떤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라는 컨셉이 나와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NLP 쪽이나 또는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나와서 더 이상 히드 스테이트를 연결을 하지 않고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나누는 것들이 정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스타팅 포인트는 이러한 리컨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애니 렌스 인풋을 다룰 수가 있다. 즉, 이 모듈들이 다 쉐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어오는 인풋의 샘플의 개수는 사실 상관이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히든 스테이트들이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현재 프레임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전의 정보들을 모두 쓸 수가 있죠. 어떤 이론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모델 사이즈가 사실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쉐어된 파라미터로 모든 샘플에 대해 동일하게 하니까. 그리고 타임스텝마다 같은 웨이트가 사용돼요. 물론 이제 단점들이 있었겠죠? 단점. 속도 오래 걸린다는 거. 어쨌든 리커런트하게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자, 이 주장과 상반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떤 롱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 이 인풋부터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까지 쓰길 바라지만 실제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다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정보들이 오면서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반대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로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그레디언트들이 여기까지 잘 못 가고 베니싱 해버리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아이고 이게 이해해 주세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입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프랙티컬하게는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래서 RNN이라는 거를 사실 저런 정말 기본적인 RNN 모듈은 사실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많은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로 RNN을 잘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정말 조금 간단하고 기본적인 얘기만 했는데 RNN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끝났으면 좋겠어서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우님, 그 매니 투 원과 원 투 매니가 네, 잠시만요. 여기 네, 천천히 하나씩 네, 보겠습니다. 매니 투 원과 원 투 매니가 네, 매니 투 매니 케이스. 네, 이게 사실 어딨죠? 어디 갔죠? 네, 요 케이스를 아니죠. 요 케이스를 풀어 쓴 거라 보시면 돼요. 성우님. 네, 찰리 모멘텀 학습 방법을 사용하면 시그모이드와 렐류의 지그재그 문제를 안 되죠. 어쨌든 시그모이드와 렐류에서 지그재그 문제는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이 무조건 같은 사인, 같은 부호를 갖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죠. 그래서 모멘텀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부호 자체를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지그재그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로컬 미니머나 어떤 새들 포인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네, 그 문제는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연과제 2에서 3.8과 3.6으로 써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두 버전 다 상관이 없었거든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3.8로 진행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3.8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RNN 내용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번 학기 수업 시험 범위입니다. 네, 그 정우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어디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W를 제가 설명을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 이 W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W를 업데이트하는 요 그레디언트만을 찾아 놓는 거예요. 각 청크마다. 그래서 이 청크가 지난 이 각각의 청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만요. 이게 우리 마지막 강좌를. 네, 요거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우리 마지막 콘크리트 리마크 하면서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과목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사실 생각을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들, 리니어 리그레션이 도대체 무엇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무엇이고, 러닝 시어리가 무엇이고, SVM이 도대체 무엇인가,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PCA까지 다루지 못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떤 기초적인 러닝 시어리에 대해서 배웠고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딥러닝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죠. 그렇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란 게 무엇인가, 뉴럴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이것들의 트레이닝 테크닉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기초적이긴 했지만 RNN이라는 게 무엇인가까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스케줄 했던 스케줄표로 다시 가보면은 우리가 뭐 인트로를 시작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러닝 시어리, 레귤러라이제이션, 모델 셀렉션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SVM,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SVM이라는 방법을까지 배우고 이제 현대의 딥러닝, 현대의 머신러닝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백프로파이션 어떻게 일어나는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가? CNN 아키텍처들의 대표적인 CNN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VGGnet, 알렉스넷, 레스넷과 같은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실 안 했어요. 이 부분도 지워야 되는데 안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까지 보면서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되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딩 폴러시는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갈 건데 저희가 콜스 프로젝트가 두 개의 패럴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패럴럴하게 진행된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제가 분배를 해서 35%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는 점수 잘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시험입니다. 시험, 테이크홈 위그잼일 거고 오늘 아까 제일 첫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 그러한 유의점들 잘 알고 계시고 관련해서 제가 공지 메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있는 파이널 위그잼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5%인데 이거는 제가 대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한국말로 하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아이작 뉴턴의 어떤 명언인데 이게 이제 저희 머신러닝을 하고 인공지능을 하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잘 맞는 명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수많은 알고리즘 그리고 딥러닝으로 넘어왔을 때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 수많은 시어리들은 사실 이러한 거인들의 어떠한 발견 또는 어떤 노력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게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것까지 배울 수 있었던 이런 거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이러한 거인이 돼서 이러한 분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강의고요.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수업 시간이 항상 끝날 때 이제 종강사를 사실 하려고 합니다. 제 철학 같은 건데, 사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컴정원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컴정원 학우님들께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제 컴정원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정말 많은 백그라운드에서 정말 많은 회사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까 2시에 이제 대학원 수업이 종강이 됐는데, 대학원 수업은 정말 커요. 한 120명 가까이 듣는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이제 풀타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죠.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 사실 저희들은 풀타임도 아니었고, 정말 회사라는 또 나의 주된 일이 있었을 거지만, 거기서 내가 시간을 쪼개서 여기 지금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정말로 그 힘든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고 질문 주시고 따라와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내년도에 다음 학기 입학생들도 면접을 한 달 전에 봤었는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자기만의 모티브가 있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면서 여기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이제 이 과목을 끝으로 또 다른 수업들을 듣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나올 거고, 정말 회사 일도 바쁘고 연구들도 힘들다 보면 지치는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요 컴정원 대학원에 들어올 때 처음에 가지셨던 마음가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왜 여기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남은 학위 기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일주일 시험 공부도 잘 하셔서 시험도 잘 보시고 좋은 방학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